이건 보고독이 아니야.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 아는 척하지 말고 가서 설거지나 해요. 이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손으로 대통령의 식탁을 만들었으니까요. 여사님 일 제발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망해요. 그래? 그럼 나도 조건이 있다 하겠는. 그런데 그날 만찬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한 가지 때문이었죠. 사라진 딸, 그리고 지워진 이름. 이제 그만 끝내야지. 그녀가 꺼낸 건 요리가 아니라 20년의 진실이었습니다. 새벽 레스토랑 VIP 룸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국회의원 사전 만찬 준비를 하던 조리사 2명이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한 명은 거품을 물고 경련했고 다른 한 명은 노란 담즙을 토하며 복부를 움켜쥐었습니다. 주방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괄 셰프 이동혁은 사색이 된 얼굴로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식중독 신고에 레스토랑은 영업 정지 위기였죠. 하지만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방 구석에 선 66세 설거지 할머니가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라는 것을요. 보건소 역학조사관까지 출동해 주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냉장고부터 쓰레기통까지 모든 게 조사 대상이었어요. 이동혁은 초조하게 담배를 물었다 뱉었다 반복했습니다. 주방 구석 싱크대 앞에서 유미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6세, 2년째 야간 주방 보조로 일하는 왜소한 여성이었어요. 낡은 앞치마에 거칠게 튼 손, 허리 굽은 모습. 평소엔 투명인간 취급받는 존재였습니다. 유미선은 쓰러진 조리사들이 먹었던 스태프 식사 접시로 걸어갔습니다. 음식 잔여물에 코를 가까이 대고 깊게 냄새를 맡았어요. 한 번, 2번, 3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미선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보거 독이 아닙니다. 감자 싹 독소예요. 주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동혁이 벌컥 화를 냈어요. 할망구가 뭘 안다고 짓거리냐며 설거지나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유미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유미선은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 없이 싱크대로 돌아갔습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코웃음 쳤습니다. 청소 담당자가 무슨 전문가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라닌 중독으로 확인되었어요. 발아한 감자의 천연 독소였죠. 역학조사관이 냉장고 안쪽에서 싹난 감자 3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동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26세 파티셰 박지민은 주방 구석에 선 할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2년간 함께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냄새만으로 알아챘을까? 지민의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몰랐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답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유미선은 명동 서점 잡지 코너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요리 전문지에는 떠오르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한혜린 특집이 실려 있었어요. 사진 속 여성의 왼손목. 작지만 선명한 초승달 모양 흉터가 보였습니다. 유미선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전 4살 딸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뜨거운 국자에 대인 자국이었죠.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혜린 32세, 고아원 출신, 12살 때 기억상실증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유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예린이, 나의 예린이일까? 20년이라는 시간이 4살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흉터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혜린 스타일리스트는 최근 강남 라 쿠진 레스토랑과 정기 협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유미선은 라 쿠진 정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 보조 자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유미선은 20년간 딸을 찾아 헤맸을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더 먼 과거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유미선은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셰프였습니다. 청와대 만찬 총괄 책임자로서 300회가 넘는 국빈 만찬을 진두지휘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동양의 진주라 칭찬했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한식의 여왕이라 불렀죠. 하지만 영광 뒤에는 처절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딸 예린이 4살 때 유미선은 하루 18시간을 주방에서 보냈어요. 집에 가면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출근할 때도 딸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엄마 얼굴을 하루 10분도 보지 못했어요. 1998년 6월 3일 유미선은 프랑스 대통령 만찬 준비로 청와대 주방에서 소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린이가 유치원에서 안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미선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청와대를 뛰쳐나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CCTV에는 검은 승합차가 아이를 태우고 사라지는 모습만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유미선은 전 재산을 털어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예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술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집에만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며 유미선을 원망했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미선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서명했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유미선은 칼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청와대를 사직하고 모든 명예를 버렸어요. 한식의 여왕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사라졌죠. 20년간 유미선은 전국의 고급 레스토랑을 떠돌았습니다. 특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단체 급식소, 설거지, 청소, 채소 다듬기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만 일했어요. 혹시 예린이가 요리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헤매고 2년을 기다린 끝에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독극물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혁이 유미선을 보는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부주방장을 구석으로 불러 귓속말했습니다. 저 할망구 24시간 감시해. 움직이는 거 전부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동혁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도 청와대 만찬팀 막내였어요. 하지만 실력 부족으로 6개월 만에 쫓겨났죠. 유미선이 차갑게 말했던 겁니다. 이동혁 씨는 이 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날의 수치심을 평생 잊지 못한 이동혁. 지금 20년 만에 그 여자가 자신의 주방에 나타난 거예요.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설마 저 할망구가 그 유미선일까? 이건 복수할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이동혁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텅 빈 주방에서 유미선은 혼자 남아 마지막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게시판을 향했어요. 내일 한예린 스타일리스트가 촬영차 온다는 스케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미선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주방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유미선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예린아, 엄마가 꼭 찾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바로 그 순간 사무실에서 이동혁은 오래된 청와대 만찬팀 사진을 꺼내 갈기갈기 찍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20년 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1998년 6월. 그 뒤 글자들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혁은 그 내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동혁은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치명적인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이용해 저질렀던 돌이킬 수 없는 일을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라쿠진 레스토랑에, 그리고 유미선의 인생에 20년간 땅속 깊이 묻혀있던 진실이 곧 세상 밖으로 터져나올 참이었어요. 유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묶었어요. 오늘 예린이가 온다는 생각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는 척하며 홀 쪽을 계속 훔쳐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레스토랑 정문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장비를 든 스태프 2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혜린, 32세,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미선의 숨이 멎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4살 때 통통했던 볼은 사라지고 날씬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유미선의 눈매와 똑같았습니다. 유미선은 무의식 중에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어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예린은 엄마를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예린은 홀을 둘러보며 촬영 각도를 체크했습니다. 전문가다운 손놀림이었어요. 테이블 위치를 조정하고 조명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주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미선은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20년간 잃어버렸던 딸.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민이 예린에게 다가가 촬영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예린이 밝게 웃으며 악수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린의 왼손목이 드러났어요. 블라우스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초승달 모양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입술을 깨물며 흐느낌을 참았습니다. 예린은 홀을 한 바퀴 돌며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주방 쪽을 봤어요. 유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예린이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주방 보조 할머니로만 봤던 거예요. 유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린은 이동혁이 만든 요리를 섬세하게 플레이팅했어요. 각도를 잡고 조명을 조절하고 색감을 확인했습니다. 손놀림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습니다. 유미선은 그 모습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저 꼼꼼한 성격, 저 섬세한 손놀림, 모두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예린이 장비를 정리하며 스태프들과 다음 일정을 조율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재촬영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린이 레스토랑을 나가려는 순간 유미선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방에서 홀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동혁이 가로막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지했죠. 유미선은 멈춰섰습니다. 예린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유미선은 고개를 떨구고 다시 싱크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동혁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수상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텅 빈 주방에서 유미선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어요. 유미선은 예린이 앉았던 홀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영업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유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홀로 걸어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카키색 트렌치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방 쪽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유미선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유미선 셰프님? 유미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호칭, 그 목소리.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확인하듯 유미선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태수, 퇴직 형사. 20년 전 예린이 실종됐을 때 담당 형사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유미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예린을 찾기 위해 매일 경찰서를 찾아갔던 날들. 태수는 유일하게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던 형사였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유미선을 찾았다는 것. 예린 사건을 끝까지 못 풀어서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최근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유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엄마 노릇을 못한 죄값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인들의 잘못이라고, 유미선의 잘못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핵심 정보를 전했습니다. 20년 전 예린 유괴에 가담했던 공범 중 한 명이 작년에 교도소에서 죽었다는 것.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는데 죽기 전 동료 재소자에게 고백했다는 것. 1998년 아이 유괴에 가담했다고 말이죠. 유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범이 더 있다는 뜻이었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공범이 이 근처에 산다는 제보였다고. 그래서 자신이 최근 이 레스토랑 단골이 되어 조사 중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미선을 여기서 보게 된 거였죠. 유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했습니다. 20년간 혼자 짊어졌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거예요. 이곳에서 일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한혜린. 손목의 초승달 흉터가 자신의 딸과 똑같다는 것. 나이도 맞고 고아원 출신의 기억상실증까지 겪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2년 전부터 이곳에 잠입해 있었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태수는 잠시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DNA 검사가 필요하다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범 조사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무실 창문 뒤에서 이동혁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요. 이동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박태수? 그 형사가 여기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사무실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 불에 태우려다 멈췄어요. 아직 증거가 없다고,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패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어요. 이동혁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그는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20년 전 그 일이 들통날 것 같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태수와 유미선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태수가 내일 다시 오겠다고, 자세한 계획을 세우자고 약속했어요. 유미선의 손을 꽉 잡으며 이번엔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태수가 떠나고 혼자 남은 유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예린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엄마가 증명하겠다고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동혁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이 레스토랑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거라는 것을요. 폭풍의 중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유미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 게 있다고요. 지민은 전날 밤 태수와 유미선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까지요. 지민은 다음 주 예린의 재촬영 때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샘플을 확보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유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동혁이 CCTV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것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 거냐고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날 오후 레스토랑에 폭탄 같은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레스토랑에 폭탄 같은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만찬 기획팀에서 온 전화였어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비공식 만찬을 라 쿠진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 쿠진은 컨템포러리 한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으로 미슐랭 1스타를 받은 곳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원한 건 모던 한식이 아니었어요. 1990년대 청와대 스타일 전통 궁중 요리였습니다. 참석 인원 30명. 메뉴는 전통 한식 코스, 전복 삼색죽, 궁중 떡갈비, 오색 구절판, 신선로. 준비 기간은 단 일주일. 이동혁은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퓨전 한식은 할 수 있었지만 전통 궁중 요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20년간 모던 한식만 해온 그에게 청와대 레시피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레스토랑은 영원히 1위로 남을 테니까요. 반대로 성공하면 미슐랭 3스타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혁은 급히 전통 한식 마스터 셰프 섭외에 나섰습니다. 유명 한정식집, 궁중요리 전문가, 원로 셰프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일정이 안 맞는다거나 이미 다른 행사가 잡혀 있다는 거절뿐이었죠. 이동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사흘 뒤 청와대 실무진이 사전 시식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동혁은 인터넷 레시피를 뒤져가며 급조한 한식 코스를 준비했어요. 궁중 갈비찜, 전복죽, 구절판, 대구탕. 겉보기엔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뜬 순간 청와대 실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갈비찜은 설탕을 과하게 넣어 입에서 단맛만 돌았어요. 양념이 고기 속까지 배지 않고 겉만 발랐습니다. 전복죽은 비린내가 심했습니다. 전복 내장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구절판은 색감만 화려할 뿐 각 재료의 밸런스가 엉망이었습니다. 실무진 대표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수준으로는 곤란하다고 말했어요. 이동혁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사흘 뒤 최종 시식이 있다는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개선이 안 되면 다른 레스토랑으로 변경하겠다는 차가운 경고였어요. 실무진이 떠난 후 주방은 장례식장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지민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얼굴에 가득했죠. 이동혁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한식 레시피를 수십 개 출력했지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육수를 몇 시간 끓여야 하는지, 양념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20년 경력이 무색하게
그는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설거지 할망구. 독극물 사건 때 감자 싹 독소를 냄새만으로 알아챘던 그 할머니. 설마 진짜 그 유미선이라면 한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동혁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도움을 청한다는 건 굴욕이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20년 전 자신을 쫓아낸 그 여자에게 무릎 꿇는다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동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된 수첩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자들. 1998년 6월. 날짜만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떨리는 손 때문에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날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동혁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침착해야 한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틀이 흘렀습니다. 최종 시식 전날 밤. 이동혁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궁중 떡갈비는 질겼고 신선로는 국물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리팀 전체가 밤새 매달렸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새벽 2시, 텅 빈 주방에서 이동혁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앉아 소주병을 입에 털어넣었어요. 망했다고, 다 망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뒤편 싱크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선이 밤늦게 추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쌓인 냄비와 접시들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어요. 이동혁은 술에 취한 채 유미선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죠. 진짜 유미선 맞아요? 청와대 한식 만들 수 있겠어요? 유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동혁을 봤어요.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애원이었습니다. 교만했던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유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제 딸을 찾게 도와주세요. 한예린이라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제 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예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번쩍였어요. 1998년 6월 3일. 그가 공범에게 알려준 정보. 유미선의 딸 예린이의 유치원 위치와 하원 시간.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유미선이 단호하게 되물었어요. 이동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 위기.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일 시식이 더 급했어요.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처리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돕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일 만찬을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유미선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주방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칼을 집었습니다. 20년간 놓았던 그 칼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칼을 쥔 순간 모든 것이 되살아났어요. 청와대 주방에서 300번 넘게 만찬을 준비하던 그 손의 기억이. 유미선은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소고기, 전복, 표고버섯, 은행, 대추. 하나하나 냄새를 맡고 신선도를 확인했어요. 이 전복은 이틀 지났다고, 이걸로는 안 된다고 유미선이 말했습니다. 표고버섯 크기가 들쭉날쭉하다고, 궁중 요리는 크기가 균일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유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20년 전 청와대 총괄 셰프의 목소리였어요. 이동혁은 그 모습을 보며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저 할머니가 진짜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뱀을 깨운 겁니다. 유미선은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이 두께, 30초 만에 20조각.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이 재료 리스트대로 새로 준비하라고 유미선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나가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덧붙였어요. 이동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텅 빈 주방에 혼자 남은 유미선. 그녀는 조리대에 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린아, 엄마가 이제 너한테 갈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20년간 숨죽이고 살았던 한식의 여왕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주방에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선은 이미 2시간 전부터 재료 손질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은 칼. 처음엔 떨렸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칼날이 도마를 스치는 리듬이 완벽했습니다. 무채 썰기, 이균일, 표고버섯꽃 모양 장식, 칼 한 번에 6갈래, 은행 껍질 벗기기, 끓는 물에 5초, 찬물에 헹궈 속껍질 제거.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유미선의 손은 20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주방에서 300번 넘게 반복했던 그 동작들을요. 출근한 지민이 주방 문을 열고 얼어붙었습니다. 조리대 위에 완벽하게 정리된 재료들, 크기별로 분류된 채소, 손질 완료된 해산물, 육수 끓이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 유미선. 지민은 할머니가 아니라 셰프를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66세 노인이 아니라 수십 년 경력의 마스터 셰프를요. 유미선은 칼을 들고 소고기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등심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결을 거슬러 썰었어요. 한 점 한 점이 똑같은 두께였습니다. 기계로 자른 것처럼 균일했죠. 지민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2년간 함께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 손놀림, 저 눈빛, 저 집중력. 평범한 주방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유미선이 육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어요. 지민이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황금빛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소뼈, 닭뼈, 다시마, 대파, 마늘.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냄새만으로도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5시간 만에 이런 육수를 만들다니. 지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육수는 최소 10시간은 끓여야 해요. 하지만 유미선은 온도 조절과 재료 투입 타이밍을 완벽하게 계산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불을 줄여달라고, 약불로 2시간 더 끓이면 된다고 유미선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재료, 정확한 타이밍으로 준비되는 음식들, 그리고 중심에 선 설거지 할머니. 아니,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을 지휘하는 총괄 셰프였어요. 부주방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는지요? 유미선의 지시는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전복 손질할 때 내장 제거 조심히, 표고버섯은 크기 순으로 재분류, 은행은 한 번 더 씻어달라고 차례로 지시했어요. 직원들은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질서로 바뀌었어요. 이동혁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젯밤 술에 취해 유미선에게 애원했던 기억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들어선 순간 그런 감정은 사라졌어요. 경악으로 대체되었죠. 조리대 위에 일렬로 놓인 접시들. 각 접시마다 완성된 한식 요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궁중떡갈비. 황금빛 겉면에 잣가루가 고명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배즙으로 재워 부드러움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전복 삼색죽, 전복 내장으로 우려낸 진한 초록빛 죽, 흰죽, 호박죽과 함께 삼색으로 플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오색 구절판, 9칸에 각각 다른 색의 재료가 담겨 있었어요. 밀전병은 종이처럼 얇았고 각 재료의 크기는 완벽하게 균일했습니다. 신선로, 육수는 맑고 투명했으며 그 안에 들어간 재료들은 마치 정원처럼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흘 밤낮을 매달려도 못 만든 요리를 저 할머니가 단 몇 시간 만에 완성한 거예요. 유미선은 이동혁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식해 보라고요. 이동혁은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떡갈비 한 점을 입에 넣었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부드러움, 배즙의 은은한 단맛과 간장 양념의 짭조름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작가루의 고소함이 마지막 피니시를 장식했어요. 이동혁은 다음 요리로 넘어갔습니다. 전복죽. 한 숟가락 떴어요. 진한 바다 향과 함께 크리미한 식감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비린내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깊고 풍부한 감칠맛만 남았습니다. 이건 뭐냐고, 이건 대체 뭐냐고 이동혁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경력의 자신도 만들지 못한 완벽한 한식이었습니다. 청와대급, 아니 그 이상의 수준이었어요. 주변에 모인 직원들도 하나씩 시식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어요. 맛있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외감뿐이었죠. 지민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식이구나. 조리팀 전체가 주방 한쪽에 모였습니다. 유미선이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설거지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20년 전 청와대를 지휘했던 총괄 셰프 유미선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최종 시식이라고, 지금부터 리허설을 시작한다고 유미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직원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자신은 메인 요리를 담당한다고, 지민은 디저트를, 부주방장은 서브 요리 보조를 맡으라고 유미선이 지시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모든 요리가 동시에 최상의 온도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분만 늦어도 완성도가 떨어진다고요. 유미선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명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20년의 공백 따윈 없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리더였죠.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미선의 지휘 아래 주방은 군대처럼 움직였어요. 불필요한 동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계산되어 있었죠.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실수 하나 없었어요. 직원들은 유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존경과 경애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가 주방 전체로 번졌습니다. 유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다들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동혁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만찬 기획팀에 연결되었어요. 이동혁이 중요한 제보를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냉정했어요. 저기 주방에 문제가 있어요. 무자격자가 요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생 관리도 의심스러운데 만약 식중독이라도 발생하면 대통령님께 누가 되지 않겠냐고 책임자로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동혁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동혁은 비틀어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미선이 아무리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청와대가 의심을 품는 순간 만찬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유미선과의 약속, 딸을 찾게 도와준다는 그 약속, 이동혁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유미선을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넌 여기서 사라져야 해. 20년 전처럼 말이야. 이동혁이 중얼거렸어요. 이동혁은 서랍에서 20년 된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공범의 번호였어요. 비록 그 공범은 죽었지만 그의 조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동혁의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유미선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최종 시식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유미선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예린아, 오늘만 지나면 엄마가 너한테 갈 수 있어. 하지만 유미선은 몰랐습니다. 이동혁이 지금 그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최종 시식까지 5시간. 폭풍 전야였습니다. 오후 2시, 청와대 실무진 차량이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실무진뿐만이 아니었어요. 식품안전처 직원 2명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얀 가운에 검사 장비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지민이 당황해서 이동혁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왔냐고요? 이동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기위생검사라고, 대통령 만찬이니까 철저히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자신이 새벽에 걸었던 제보 전화 때문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식약처 직원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생복, 마스크, 장갑까지 완벽하게 착용한 상태였어요. 주방장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동혁이 나서려는 순간 유미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이 오늘 메인 요리를 담당한다고 말했어요. 식약처 직원이 유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66세 노인, 낡은 조리복, 주름진 얼굴,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미선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방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경력은 있냐고 식약처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30년 전 청와대 만찬팀에 있었다고 유미선이 답했어요. 식약처 직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전이라니 증명할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유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기록은 20년 전 사라졌으니까요. 이동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실은 이분이 주방 보조인데 자신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대신 맡긴 거라고 말했어요. 주방 보조가 대통령 만찬을 만든다고? 식약처 직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라고요. 청와대 실무진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생 문제는 그들에게 치명적이었어요. 만약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져야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태수? 퇴직 형사였습니다. 태수는 주방으로 곧장 들어와 유미선 옆에 섰어요. 자신이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1990년대 청와대 만찬 총괄 책임자였던 유미선 셰프라고요. 당신은 누구냐고 식약처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직 경찰관 박태수라고 답하며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20년 전 사건으로 유미선 셰프를 알고 있다고, 자신이 보증한다고 태수가 말했어요. 식약처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일단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위생검사는 필수라고, 주방 전체를 점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 온도, 식재료 유통기한, 조리도구 청결도, 손 씻기 시설. 30분간 철저한 검사가 진행됐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단 한 곳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유미선이 새벽부터 주방 전체를 점검하고 정리했던 덕분이었죠. 식약처 직원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라고요. 이동혁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첫 번째 방해 공작이 실패한 거예요. 오후 3시 최종 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 실무진 5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 앞으로 유미선이 만든 한식 코스가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복 삼색죽, 흰죽, 전복 내장죽, 호박죽이 한 그릇에 삼색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실무진 대표가 숟가락을 떴어요. 한 입 넣었습니다. 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진한 전복향과 크리미한 식감, 비린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다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쌀알은 완벽하게 퍼져 있었고 온도는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5명 모두 침묵했습니다. 숟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그릇이 금방 비었습니다. 두 번째, 궁중떡갈비. 황금빛 겉면에 잣가루가 고명으로 올라간 모습.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자 순식간에 녹아내렸어요. 배즙으로 재워 부드러움이 극대화되었고 간장 양념의 깊은 맛이 뒤따랐습니다. 실무진 한 명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30년 전 청와대에서 먹던 그 맛이라고요. 세 번째, 오색 구절판. 9칸에 각각 다른 색의 재료가 담긴 예술품이었습니다. 밀전병은 종이처럼 얇았고 각 재료의 크기는 완벽하게 균일했어요. 색감도 배치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네 번째, 대구 맑은탕. 맑고 투명한 국물에 대구살이 눈송이처럼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무와 미나리의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어요. 첫 숟가락에 모두가 눈을 감았습니다. 5번째, 신선로. 화려하지만 조화로운 재료 배치. 육수는 10시간 끓인 듯한 깊은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7시간 만에 완성된 거예요. 유미선만의 비법이었죠. 마지막, 대추 약식. 달지 않고 깊은 맛. 찹쌀은 쫀득했고 대추와 잣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디저트였지만 격조 있는 마무리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무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숟가락을 놓은 순간 실무진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 요리를 만들었냐고 물었어요. 유미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무진 대표는 유미선을 한참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궁중 요리를 먹어본다고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실무진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청와대 공식 승인이었습니다. 대통령 만찬은 라 쿠진에서 진행됩니다. 주방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위기를 넘긴 겁니다. 하지만 이동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창백했어요. 두 번째 방해 공작마저 실패했으니까요. 실무진이 떠난 후 주방엔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유미선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악수를 청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자고 했죠. 유미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인정이었어요. 지민이 유미선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린 씨 촬영이 있다고 그때 DNA 샘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어요. 유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동혁이 또다시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요. 20년 전 그 건을 기억하냐는 이동혁의 목소리.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요. 이동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한예린이라는 여자가 이 레스토랑에 온다고 그 여자를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고 20년 전처럼 깔끔하게 하겠다고요. 이동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미선, 내 딸을 다시 찾게 해줄 순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20년 전처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거라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동혁은 서랍에서 20년 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첫 페이지. 거기에는 한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미선 딸 예린이 1998년 6월 3일 행복유치원 하원 시간 오후 2시 30분 이동혁이 20년 전 유괴의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날 청와대 만찬팀에서 쫓겨난 이동혁. 그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유미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그녀의 명예를, 행복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딸까지. 우연히 알게 된 정보. 유미선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하원 시간. 담임 선생 이름까지. 이동혁은 그 정보를 납치범에게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요. 1998년 6월 3일. 예린이는 검은 승합차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이동혁은 유미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청와대를 사직하고 이혼하고 명예를 버리는 모습을요. 그는 만족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이동혁은 그 비밀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유미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으려 하고 있어요. 이동혁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은 끝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유미선은 텅 빈 주방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공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다음 주면 예린이가 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2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미선은 주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예린아, 곧 만날 수 있어. 이제 정말 곧.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동혁이 예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20년 전 유괴와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위기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 밖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이동혁이 고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린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면서요. 하지만 그들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차 한 대가 그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박태수가 탄 차였어요. 태수는 오늘 아침부터 이동혁이 수상하다고 느끼고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죠. 태수는 차 안에서 카메라로 검은 승합차를 찍었습니다. 차량 번호, 탑승 인원, 동선,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제 꼬리가 잡히기 시작하는군. 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유미선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 예린이 옵니다. 20년 만에 딸의 DNA를 확보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유미선의 손은 아침부터 계속 떨렸습니다.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시계를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예린의 촬영 시간은 오전 11시. 아직 2시간이나 남았지만 기다림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지민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내 유미선에게 보여줬어요. 준비됐다고 머리카락 샘플을 넣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같은 시각 레스토랑 뒤편 골목에
검은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동혁이 고용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운전석에, 다른 한 명은 뒷좌석에서 레스토랑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죠. 목표물은 11시에 도착한다고, 촬영 끝나고 나올 때 태운다고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깔끔하게. 20년 전처럼이요. 두 남자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50m 뒤편, 다른 차 한 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박태수가 탄 차였습니다. 태수는 망원 렌즈 카메라로 검은 승합차를 찍고 있었어요. 차량 번호, 탑승 인원,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군.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현직 후배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 공유와 함께 비상시 지원 요청이었어요. 오전 11시, 예린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검은색 슬랙스. 한 손엔 카메라 가방, 다른 손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촬영 스태프 2명이 함께였습니다. 유미선은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딸. 며칠 전 봤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확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예리는 홀을 둘러보며 촬영 구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다운 손놀림이었어요. 테이블 각도, 조명 위치, 음식 플레이팅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지민이 예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촬영할 메뉴를 준비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예린이 밝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유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살 때 예린이도 저렇게 웃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린은 음식을 섬세하게 플레이팅하고 각도를 잡았어요. 한 컷 한 컷 정성껏 찍어냈습니다. 지민은 예린 옆에서 자연스럽게 보조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조명을 조절하고 소품을 배치했어요. 그러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1시간 후, 촬영이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린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민이 예린의 트렌치 코트로 다가갔습니다. 코트 어깨 부분에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어요. 지민은 재빨리 지퍼백을 꺼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지민은 지퍼백을 주머니에 넣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유미선에게 작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유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1시, 촬영이 끝났습니다. 예린이 장비를 정리하며 스태프들과 다음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오겠다고 말했어요. 예린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레스토랑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검은 승합차가 천천히 레스토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린이 밖으로 나섰습니다. 승합차가 속도를 늦췄어요. 옆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차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예린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예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바로 그 순간 다른 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승합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태수의 차였습니다. 태수가 차에서 뛰어내려 예린 앞을 막아섰습니다. 위험하다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예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누구냐고 뭐냐고 물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고, 지금은 위험하다고 태수가 답했어요. 승합차에서 2명의 남자가 동시에 뛰어내렸습니다. 태수를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재빨리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뿌렸습니다. 두 남자가 눈을 감싸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어요. 태수가 미리 연락해둔 후배 형사들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소리쳤습니다. 두 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승합차도 압수됐죠. 예리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태수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괜찮냐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고 태수가 말했어요. 레스토랑 안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유미선. 그녀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린에게 달려갔어요. 예린아. 유미선이 외쳤습니다. 예린은 떨리는 눈으로 유미선을 봤습니다. 주방 보조 할머니. 하지만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레스토랑 안. 예린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유미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예린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2살 때 기억상실증을 겪어서요. 그럼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아냐고 태수가 물었습니다. 예린은 안다고 답했어요. 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린 씨는 유괴 피해자라고 말했어요. 1998년 6월 3일, 4살 때 유치원에서 납치되었다고요.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조직이 다시 당신을 납치하려 했다고 태수가 덧붙였어요. 왜냐고, 왜 자신을 납치하려 했냐고 예린이 물었습니다. 태수가 유미선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미선이 천천히 일어나 예린에게 다가왔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분을 아냐고 태수가 물었습니다. 주방 보조 할머니 아니냐고 예린이 답했어요. 저분이 당신의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예린은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태수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유미선이 1990년대 청와대 셰프였던 것, 20년 전 딸이 실종된 것, 2년 전 예린을 발견하고 이 레스토랑에 잠입한 것, 그리고 손목에 초승달 흉터까지. 예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손목을 만졌습니다. 흉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태수가 말했어요.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평생 궁금했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그런데 지금 그 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예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미선을 향해 걸어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1미터 거리, 20년의 거리였어요.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제 엄마인가요? 유미선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되풀이했어요. 예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미선이 재빨리 달려가 예린을 안았어요.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게 확인되었습니다. 지민도, 태수도, 주변 직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예린과 유미선은 조용한 공간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아봤냐고요? 손목 흉터라고 유미선이 답했습니다. 내가 4살 때 주방에서 뜨거운 국자에 데웠었다. 초승달 모양으로. 예린은 자신의 왼손목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잡지에서 내 사진을 봤다고 2년 전에요. 그 흉터를 보고 이 레스토랑에 왔다고 유미선이 말했어요. 2년 동안 옆에 계셨냐고 예린이 물었습니다. 유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었다고, 증거가 없었고
예린은 자신을 기억 못할 테니까요.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유괴당한 거냐고요? 유미선이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만찬팀에서 일하던 것,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예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1998년 6월 3일 유치원에서 예린이 사라진 것. 경찰이 수사했지만 단서가 없었다고. 아빠는 자신을 원망했다고. 집에만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요. 유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칼을 놓았다고. 요리가 예린보다 중요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다고 유미선이 고백했어요. 2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혹시라도 예린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슬픔이 쏟아져 나왔어요. 태수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DNA 검사 의뢰 서류라고. 지민 씨가 확보한 머리카락 샘플과 유미선 씨 샘플을 함께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예린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태수가 답했습니다. 일주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린은 유미선을 봤습니다. 유미선도 예린을 봤어요. 유미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물론이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이동혁은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 경찰이 곧 자신을 찾을 거라는 공포. 2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동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검은 승합차 안에서 체포된 두 남자. 그들은 이미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고용했는지, 왜 한예린을 납치하려 했는지, 20년 전에도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까지. 이동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된 수첩을 꺼내 불에 태우려다 멈췄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이동혁은 체포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수가 봉투를 들고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유미선과 예린이 긴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라고 읽었습니다. 유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예린이 재빨리 유미선을 붙잡았어요. 확실하다고. 한예린 씨는 유미선 씨의 친딸이 맞습니다. 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이번엔 의심 없는 포옹이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린이 유미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유미선은 무너졌습니다. 20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며칠 후, 법정. 이동혁이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행범 체포와 공범들의 자백으로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이동혁은 1998년 6월 3일 당시 4살이었던 피해자 한예린을 유괴하는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20년간 이 사실을 숨겼다고. 또한 2025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재차 납치하려 시도하였다고 기소장을 읽었어요. 방청석에는 유미선과 예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예린의 손을 잡았어요. 예린도 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동혁의 20년 된 수첩. 거기엔 예린의 유치원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유치원 이름, 위치, 하원 시간, 담임 선생 이름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체포된 납치범들의 증언 녹취록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동혁이라는 놈이 청와대 셰프 딸 정보를 줬다고.
유치원 위치, 하원 시간, 담임 선생 이름까지 세세하게 알려줬다고, 돈을 받고 팔았다고 납치범들이 증언했던 내용이 낭독되었어요. 이동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검사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자 한예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요. 예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냐고 검사가 물었습니다. 예린이 이동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동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물론 저는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당신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이 사라졌어요. 엄마와 함께할 수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방청석에서는 유미선이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0년간 저를 찾아 헤매셨죠. 설거지하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요. 당신은 엄마의 인생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엄마가 이겼다고. 사랑이 복수를 이긴 거라고 예린이 덧붙였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침묵했어요. 재판장이 이동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냐고요. 이동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수하고 싶었다고요. 무슨 복수냐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유미선이 저를 청와대에서 쫓아냈습니다. 실력이 없다고, 이 팀에 맞지 않는다면서요. 저는 그날의 수치심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살짜리 아이를 유괴했냐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동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 아이의 정보를 얼마를 주고 팔았냐고요. 이동혁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4살 아이의 인생을 200만 원에 판 거였어요. 청와대 한식의 여왕이었던 유미선의 20년을 200만 원에 파괴한 겁니다. 뻔뻔하게도 이동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유미선이 딸의 실종 이후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청와대를 사직하고 이혼하고 명예를 버리는 모습을요. 그는 만족했다고, 복수는 달콤했다고 말했어요. 완벽한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쉽게 됐네요. 20년이 흘렀고 자신은 그 비밀을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유미선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딸을 찾고 있더라면서요.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은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다시 납치를 의뢰한 거고, 20년 전처럼 예린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자백했어요.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행태에 모두가 이동혁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동혁은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이제와 어쩌겠냐며 다 들키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그리고 유미선 씨와 한예린 씨에게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숨겨왔던 죄악이 뉘우친 몇 마디로 해결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남은 평생을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이동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법정을 나오는 유미선과 예린. 두 사람은 법원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네요. 유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났다고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유미선에게는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퇴임 만찬. 사흘 후면 대통령과 VIP 30명이 레스토랑에 옵니다.
총괄 셰프가 감옥에 갔어요. 레스토랑 운영진이 유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찬 총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유미선은 예린을 봤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유미선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마지막 한 번만이라고. 이 만찬이 끝나면 레스토랑을 떠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흘간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미선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 있었어요. 예린도 종종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 옛날 청와대 한식의 여왕이었던 유미선. 그녀의 마지막 무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찬 당일 저녁 7시 대통령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청와대 경호팀이 먼저 레스토랑을 점검했어요. 보안 확인이 끝나고 대통령 일행 30명이 입장했습니다. 주방에서 유미선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300번 넘게 해봤던 일이었으니까요. 예린이 주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었어요. 유미선이 예린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예린도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조리팀 전체가 자리에 섰습니다. 유미선이 조용히 지시를 내렸어요. 시작한다고요.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나갔습니다. 전복 삼색죽. 대통령이 한 숟가락 떴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30년 전 청와대에서 먹던 그 맛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궁중떡갈비. 대통령이 감탄했습니다. 20년간 설거지만 하던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세 번째, 오색 구절판. 네 번째, 대구 맑은탕. 다섯 번째, 신선로. 여섯 번째, 대추약식. 모든 요리가 완벽했습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감탄을 멈추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유미선은 차분하게 다음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청와대 주방에서.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어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함께였어요. 유미선은 예린을 봤습니다. 예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유미선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대통령과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요리사님, 오늘 만찬 너무 맛있었습니다. 청와대 한식보다 더 맛있었어요. 대통령의 극진한 칭찬을 남기고 떠난 후 레스토랑은 대성공이었습니다. SNS에 대통령 만찬 소식이 퍼졌고 예약 문의가 폭주했어요. 운영진이 유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식 총괄 셰프로 임명하고 싶다고, 높은 연봉과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유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직하겠다고, 약속대로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영진이 당황했습니다. 왜냐고. 이제 시작인데요. 유미선은 예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이제 엄마로 살고 싶다고. 20년 동안 요리 때문에 딸을 잃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유미선은 작은 한옥을 개조해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엄마의 부엌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젊은 엄마들에게 가정식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수강생이 몰려들었습니다. 전설의 청와대 셰프에게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한식의 여왕이라 불렸던 그 셰프가 대통령 만찬을 성공시킨 후 직접 가르친다는 입소문이었죠. 하지만 유미선은 화려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 계란말이 굽는 법.
가장 기본적인 엄마의 요리를 가르쳤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 때 그게 진짜 요리라고 유미선이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리는 이제 유미선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사를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했어요. 20년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예리는 요리 교실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유미선은 요리를, 예리는 플레이팅과 사진을 가르쳤어요. 수강생들은 모녀의 케미를 좋아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한 모녀가 함께 요리를 가르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젊은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은 워킹맘이라 아이랑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늘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어요. 유미선은 그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20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 때문에 딸을 제대로 못 본 것, 딸을 잃은 것, 20년간 찾아 헤맨 것, 그리고 다시 만난 것. 일과 육아, 둘 다 완벽할 순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조금씩이라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라고 유미선이 말했습니다. 젊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미선과 예리는 함께 전통시장에 나갔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된장을 샀어요. 유미선이 예린에게 좋은 재료 고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호박은 단단한 걸, 된장은 색이 진하고 냄새가 깊은 걸 골라야 한다고요. 예린은 엄마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시장 상인이 유미선을 봤습니다. 딸이랑 함께 왔냐고 물었어요. 어휴, 엄마랑 딸이 똑 닮았네요. 좋겠어요. 예린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과 엄마가 닮았다고 말해줬거든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모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20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평범함이었습니다. 지민이 가끔 요리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라 쿠진 레스토랑의 새 총괄 셰프가 된 지민. 26세의 나이로 파격적인 승진이었어요. 태수도 종종 얼굴을 비쳤습니다. 퇴직 형사였지만 이젠 유미선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20년 묵은 사건을 해결해서 이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해서요. 20년의 여정이 진짜로 끝났습니다. 딸을 찾았고 진실을 밝혔고 아기는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주방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유미선과 예리는 나란히 서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되찾은 이 순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어요. 요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그 사랑은 20년의 시간도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설거지만 하던 66세 할머니가 칼을 잡은 진짜 이유. 그것은 복수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의 손맛이 딸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인생왕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